무사히 자녀의 그 좋은 대학 입학까지 마무리를 네. 하셨는데 비결이 뭐예요? 부모라는 게, 엄마라는 게 준비돼서 한 건 아니잖아요. 큰애가 이쁘니까 둘째도 낳고 싶고, 둘째가 너무 귀여우니까 또 셋째도 낳고 싶고, 1 더하기 1은 네모하고 답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애를 낳은 거지? 막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를 팔방민 양소영 변호사 모시고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잔소리 주로 언제 해요, 애들한테? 저는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은 건 좀 못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갖춰줘야 될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속도가 늦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안 삼는데, 그거를 꾸준히 안 하고 게으르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게으른 거. 네,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거, 이거는 저는 혼냅니다. 그러니까 할 잔소리가 일이라는 아니라. 거는 기준이 다를 거 아니에요. 엄마가 생각하는 할 일과 애가 생각해야 되는 할 일이 서로 다르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이제 일단은 어떤 상황인지 파악은 해봐야죠. 파악은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적이 나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성적이 나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적이 나쁘니까 그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고민은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을 때, 이제 그럴 때는 제가 먼저, 성적의 결과만 보시나요? 성적표? 아니, 저는 이제 성적표를 열심히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굉장히 못 봤다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네. 그럴 때는 이제 위로를 하죠. 네. 저는 괜찮다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애 행동이 바뀌지 않았을 때, 아, 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그럴 때는 네가 그러면 이걸 바꾸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거냐. 너 그때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그랬으면서 지금 왜 이렇게 안 하면 바뀌냐? 왜 안 바뀌냐. 이런 혼은 좀 내는 그러니까 제도에 적응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쪽이네요. 네, 네, 네. 근데 막내는 빼고 둘째 2명은 인문계 공부했잖아요. 네, 네, 네. 로스쿨 간다 그러면 나 엄마 보니까 괜찮아? 로스쿨 갈 거야? 동의하세요? 큰애는 이제 벌써 그 길을 안 간다고 선언을 해서 이제 취업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째는 로스쿨 준비를 좀 해보고 싶다고 해서 강요한 게 아니라 본인. 네네네네 본인이 그 바깥 분이 경제학 네. 회계학 하셨죠. 네네네 국세 쪽. 그러니까 애들은 그걸 다 알 거 아니에요. 네. 아버지 쪽보다 엄마 쪽이 낫다는 생각하시는 건가?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이제 둘째는 본인의 이제 소질이 뭔가 하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좀 논리적으로 말하고 사람 설득하는 걸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네. 왜 또 둘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양쪽 정치 잘하잖아요. 그래서 둘째가 CEO 우리나라 그 네. 저기 CEO들 제일 많은 게 둘째 아들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게 3명이서 보면은 어렸을 때도 보면요, 셋이서 정치를 해요. 아, 당연하죠. 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붙었다, 이쪽으로 붙었다. 아, 둘째가? 둘째가. 아. 그래서 뭐 이제 어렸을 때 몰래 동생 데리고 가가지고 베란다에서 꼬집어가지고 혼내오기도 하고. 그래서 둘째가 약간 막내 아들 네. 그런데 좀 소질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도 그래서 이제 변호사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엄마가 하고 있는 가사 쪽은 관심이 없고, 그렇지. 네, 네. 이제 뭐 M&A 쪽을 네, 좀 맞아요. 해보고 싶은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지금 이제 회계사 공부 시작해서, 회계사? 네, 왜? CPA 먼저 하고, CPA 하고 네, 로스쿨 가는 로스쿨 걸로. 가는 걸로. 그러니까 반대는 안 해요? 변호사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는 안 하고, 다만 이제 앞으로 AI 시대에 우리 이제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이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이거 이제 AI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변호사로서 생존할 수 있는 걸 좀 잘 고민해봐야 된다는 얘기는 하죠. 혹시 박혜란 교수님 책에서 무슨 재밌는 팁을 얻은 게 있나요? 저는 사실 박혜란 교수님 책을 2006년, 7년 정도에 읽은 것 같아요, 정확히. 사실 이제 제가 제일 좀 고민스러웠던 게, 그러니까 부모라는 게, 엄마라는 게 준비돼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애를 셋 낳냐고 그 일하면서. 그러니까 네.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신기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제가 일을 저질러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정말 큰애가 이쁘니까 둘째도 낳고 싶고 둘째가 너무 귀여우니까 또 셋째도 낳고 싶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애를 셋을 낳았는데 그냥 욕심만 많은 거구나.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애를 어떻게 키울까? 내가 정말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 박혜란 교수님 책 내용 중에 교수님이 의도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나 이렇게 되게 그냥 어설픈 엄마인데 애들이랑 이렇게 재밌게 살았더니 청소도 벌써 열심히도 안 했고 내 애들이랑 잘 살았더니 애들이 잘 크더라. 저는 그게 굉장히 희망적으로 다가왔어요. 본인의 경험담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도 워킹맘이니까.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사실은 뭐 음식도 잘 못하죠. 그다음에 뭐 그렇다고 막 청소도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막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도 아니죠. 근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우리 애들 이뻐해주고 재밌게 잘 노는 건 내가 잘할 수 있겠다. 그러면 나도 애들을 잘 키울 수 있겠다. 이런 진짜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믿은 만큼 크는 아이인가? 뭐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정말 많이 믿어주고 같이 많이 놀아주려고 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거 이제 제가 맨날 동치미에서도 그 얘기 했던 게 먼지 청소를 왜 안 하냐 그러면 먼지랑 기지끼리 좀 놀 시간이 있어야지 뭐 이런 얘기를 박계란 교수님이 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이분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막 애들이 이렇게 막 그 지저분하면 엄마들 잔소리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애들에게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애들에게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뭐 이런 아주 괴짜 논리를.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 애 둘을 낳았으면 전문 엄마인데 애 셋을 놓을 때까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뭐 몰랐다니까요. 제가 왜 셋을 낳고 처음으로 교육이라는 걸 생각을 해본 게 저희 큰애가 그때 이제 제가 미국에 남편 연수 때문에 저희가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저는 그러면 미국 연수 갔으니까 애들 미국 어린이집도 좀 경험시켜주고 당연히 가야죠. 네. 영어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얘네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울면서 안 가는 거예요. 왜? 영어가 안 돼서? 안 되니까 준비도 안 해.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애들은 그냥 왜 그 물에 던져놓으면 강아지들이 헤엄쳐서 나오듯이 애들이 던져놓으면 걔네들이 거기서 또 영어 적응해서 막 이렇게 바디랭귀지에서 재밌게 지내고 올 거라 생각을 해서 경험을 하려고 보냈는데 죽어도 애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는 뭐 어리니까 4살이니까 포기했고 큰애는 좀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꼬실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럼 너 유치원 안 가면 엄마랑 하루 종일 공부해야 돼. 너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저희 큰애가 저랑 하루 종일 공부를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 뒤집어 썼구나. 얘가 딱 물통에 물 채워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저랑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 더하기 1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답을 못 써요, 얘가. 아니 근데 이제 학습지는 했거든요, 저희가. 막 사탕 그려가지고 몇 개 하는 거 다 하는 거 보고 왔는데 1 더하기 1은 네모하고 답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애를 낳은 거지? 막 이제 사탕 2개는 아는데 숫자를 못 쓴다고? 그러니까 기호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금방 배우지 뭐. 네, 그때부터 이제 애들 공부하는 거 좀 신경 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 잘못해갖고 엄마가 벌써 그래서 그때 육아가 뭔지 애를 키운다는 게 뭔지 이제 고민하고 책을 엄청 열심히 읽었죠. 그래서 뭐 명사들은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그때 이제 막 타이거맘 한참 유행이었을 때예요. 헬리콥터맘 뭐 이런 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뽑아서 이제 적응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얻어 걸린 게 박혜란 교수님 책이었죠. 네. 아이를 셋 키우면 어찌됐든 그게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아이가 없었다면 네. 본인이 가야 될 직업적 성취가 예를 들면 뭐 에베레스트 산이다. 네. 최고봉이 그 정도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나 낳았을 때, 둘 낳았을 때, 셋 낳았을 때 가정을 하면 그 높이에 얼마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본인의 희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못한 게. 사실은 이제 제가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변호사의 이제 범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저 스스로도 그냥 올라온 것 같아요. 거의 다 올라간 것 같다는 느낌 하세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육아하는 경험, 부모로서의 경험이 일에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특히 전 또 가사 전문이다 보니까 이제 가사 전문 변호사로서는 똑같이 올라왔다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제가 해보고 싶었던 직역을 못 간 건 있습니다. 뭐 이제 검사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지금은 또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꾸 왜 꼬치꼬치 물어보냐 네. 그러면 반대로 남자도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면 네. 그만큼 내가 생각했던 내 직업적 목표를 다 못 가요. 네, 네, 네. 결국은 타협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가버리면 가정이 무너지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가정과 일가를 양립해서 가다 보면 아 저기가 정상인데 저기는 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예, 접죠. 네, 네, 네.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그러면 되게 지금 젊은이들이 일, 성취가 앞서다 보니 가정을 양립하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리 양성 변호사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 손 놓고도 애 셋 다 서울대학 보내고 본인도 할 일 되게 잘해요. 지금 변호사 네. 몇 명 같이 일해요? 지금 이제 제가 6명 같이 하고. 그러니까요. 네. 예, 6명이랑 같이 하면서 또 자기 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가정이나 육아가 꼭 그 내 인생의 캐리어에 그냥 발목 잡고 네거티브하게만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원장님.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돈을 번다는 게,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잘 넘어왔냐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이나 가정이 저에게 배터리 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게 없었으면 못 넘어왔을 거란 생각을 오히려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일만 하다 보면 굉장히 방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고 이러려고 사나? 이러려고 사나. 그래서 저는 남성들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게, 우리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남성들이 육아에 참여하거나 뭐 가정을 신경 쓰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굉장히 덜 떨어진 사람 취급하고 그렇죠. 네. 막 돈 버는 진짜 기계여야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남성들이 굉장히 좀 불행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이제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육아휴직제도 도입하고 막 했는데 그 방향은 앞으로 좀 더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고, 여성들도 이제는 더 겁내지 않고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남성들도 더 훨씬 거기에 참여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가정 양립은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계속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해요. 막내가 36에 36에 났어요. 36에 났습니다. 네. 36에 났다고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이유를 알 거예요. 누구든지 네. 아직은 뭐 30대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네. 또 거기서 뭐 지지고 볶고하는 게 물론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든든한 네. 가족이 되죠. 그래도 이제 새 아이 잘 키워서 뭐 큰 사고 없이 네, 네, 네. 그런 것만 해도 큰 축복이고, 그래도 또 우리 엄마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네. 세 명을 다 서울대학을 보냈는데, 그래도 또 이 방송 보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네. 자녀든 손주든 교육에 대한 자녀 네. 교육에 대한 조언 마지막으로. 조언. 부모는 아이들이란 물고기가 자랄 수 있는 어항이 돼야 되는데, 이 어항이 튼튼하거나 너무 좁거나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헤엄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 아이가 큰 물고기가 되기를 원하면 내가 어항이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님의 이 어항의 튼튼함과 크기가 아이들의 성장을 결정한다 저는 생각하고, 부모가 먼저 좋은 어항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불안하면 안 된다. 아이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어항이 흔들려 버리면 애가 잘할 수가 없는 어항 거라서. 참 좋은 비유다. 네. 근데 그 어항이 꼭 뭐 고급 유리가 아니라도 그냥 큰 다라이라도 괜찮은 거죠. 그럼요. 안 깨지면 되니까. 네. 네. 안 깨지고 애들가 안전하게 헤엄칠 수 있고, 그 다음에 크기는 더 크면 애가 더 헤엄칠 수 있고. 그러니까 뻘건 다라이 그거라도 네,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네, 크게 갖다 놓고 네. 흔들리지만 안 네. 하면 되는 거네. 제가 네. 이거를 우리 큰애 중학교 때 입학을 하고 부모 교육에서 들은 비유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정말 이거 너무 맞는 비유다. 그래서 이걸 많이 설명을 드려요. 자, 오늘 양성인 변호사님 모시고 우리나라의 그 가장 어려운 대학을 보내는 비법, 특별한 건 없네요, 사실은. 네. 네. 큰 의왕이 되는 부모가 되자. 네. 양성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